박건욱의 일일 단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단기적인 수익은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시장이 요즘 어렵게 또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타이밍에서 도움 말씀 부분 들어서 저희가 익절을 낼 수 있는 전략까지 박건욱 전문가님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뉴욕 증시,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유럽 증시 전일이죠. 이란 전쟁 휴전제 좀 무산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하락 마감을 한 상태고요. 미국 증시는 반도체 종목의 차익 실현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인플레 우려에 대한 혼조 마감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저희 지금 CPI가 3.8%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전쟁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인플레에 대한 우려와 유가에 대한 우려도 계속 지속되고 있었죠. 이 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꾸준하게 계속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입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했었죠.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상선 이제 선박 유도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해방 작전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더 큰 군사 작전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란과 지금 미국의 핵 협상에서 진전이 좀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전투 작전의 재개를 좀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지금 하루 빨리 종전을 좀 선언하고 유가와 안정 그리고 인플레에 대한 불안감까지 좀 해소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은 여전히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는 문제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회담이죠. 이 회담도 사실 좀 소리 없는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최대의 주제, 중국의 히토류와 미국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립이다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중국 의존도가 높은 지금 히토류 공급망 안정이 필요하고요. 중국은 지금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접근 완화를 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히토류 자체는 지금 전기체, 반도체, 방산 같은 곳에 많이 쓰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회담의 향방이 앞으로 좀 시장에 커다란 변동성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회담의 방향성을 좀 주의 깊게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코스피 8,000선 목전에 좀 있었죠. 잠시 좀 숨을 고르고 있는데 외국인이 지금 4거래일 연속 순매도 중이고요. AI 인프라 핵심 여전히 반도체지만 저희 어제 좀 일이 조금 있었죠. AI 산업의 초과세수, 국민 배당금에 대한 발언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 좀 급락을 했었는데 빠르게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좀 단순한 해프닝이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반도체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하는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반도체 저희 앞쪽에서 제가 계속 언급을 드렸지만 미국과 중국의 회담의 향방이 좀 제일 중요하고요. 어떤 식으로 반도체 규제가 좀 중국 쪽에 완화가 돼서 중국 쪽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저희 그 반도체 쪽의 시장에 좀 크게 진출을 하게 된다면 저희 기업들에 조금 피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회담의 좀 향방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하고요. 하지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AI 인프라 투자에 관해서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입장에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가이던스를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지에 대한 체크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전히 모으는 전략은 유효하다. 반도체에 대한 전망은 아직까지 밝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두 번째 코스피, 코스닥 저희 두 증시 되게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많은 상태예요, 여러분. 외국인 수급이 되게 중요하고요. 주도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의 깊게 계속해서 좀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오전 장이 좀 빠르게
오전장에서 빠르게 좀 불타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주도주 중심으로 순환매가 오전장에서 좀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에 대한 거, 주도주에 대한 거 꼭 체크를 하시고요. 저희 코스닥 부분에서도 바닥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바닥권과 눌림목이 기회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항상 수급과 거래량 그리고 현재 주도주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꼭 체크를 하시면서 좀 전략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뭐 매크로 이슈 속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간밤에 발표된 CPI,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부분도 좀 주시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만남에서 이란에 대한 이슈도 나올 예정이지만 이 중국과의 히토르 이슈 여러 가지 정책 상황에 대한 향방을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코스피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수급과 항상 거래량을 같이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게 저희의 포인트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지켜보셔야겠고요. 지금 시장이 주도주 중심으로 특히 오전장에서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박건욱 전문가님과 타이밍에 관련된 전략들 만나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QR코드 통해서 참여하시면 박건욱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시시각각의 정보들, 뉴스들 그리고 언제 익절을 해야 하는지 이 전략까지 전달해 주십니다. 들어오셔서 참여하시면서 박건우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프리마켓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전반적으로 시장 지금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좀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자면요, 여러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현재 뭐 차익 실현이 일어나고 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배당금이라는 명목 때문에 조금 이슈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일어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견조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시적인 하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좀 삼성전자 총파업이 좀 현실화가 됐어요, 여러분. 최대 지금 뭐 40조 원대 손실이 예상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자동화 비율이 되게 높고요. 그리고 필수 유지 인력들이 공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문제가 크지는 않다.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가게 된다면 공급망에 대한 문제가 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뭐 총파업에 대한 거 꾸준하게 계속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또 HBM이나 소캠에 관한 좀 밸류에이션 자체가 높기 때문에 2분기까지 계속해서 지켜보아도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LG전자에 대한 얘기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1분기 영업이익이 좀 1조 6천억 가량이에요.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피지컬 AI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2분기 실적에 관해서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해도 좋다. 뭐 가전 AI 로봇으로 사업들이 되게 전망이 되게 밝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엔비디아와 좀 다방면으로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LG전자 앞으로 피지컬 AI 영역에서 경쟁력 있는 자리를 좀 차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금 자세하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보시게 되면요. 여전히 지금 그죠, 바이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오 아실 분들 아실 거예요. 지금 한터바이러스라고 지금 되게 좀 이슈가 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저희 녹십자 홀딩스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녹십자 홀딩스 자체가 지금 저희 한타바이러스 세계 최초로 한타바이러스 백신을 좀 상용화한 지식 녹십자 그룹주다라는 거 말씀을 하고 싶고요. 과거에 만든 백신입니다만 한타박스라는 이름의 백신이죠. 그 백신에 대해서 지금 기대감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좀 감염병 재확산에 대한 우려와 체외 진단 그리고 의료 AI 기업의 좀 선별적인 수급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꼭 있죠. 저희 펄어비스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었죠, 펄어비스. 하지만 지금 붉은 사막이라는 게임으로 인해서 1분기 매출이 3,285억, 영업이익이 2,000억이 넘습니다. 500만 장 이상을 판매하였고요. 해외에서도 되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좀 더욱 기대가 되는 모습이고요. 이후에 도깨비라는 게임까지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펄어비스에 대한 전망 좀 밝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프리장 살펴봤습니다. 지금 전자닉스 조금은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파업 이슈가 조금은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지만 중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공급망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러한 부분은 있지만 여전히 모멘텀은 살아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LG전자도 언급이 나왔죠. 1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잘 나왔고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실적까지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녹십자 홀딩스 한타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기대감 붙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펄어비스까지 지금 붉은 사막으로 매출 잘 나왔다는 점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프리장 상황 살펴봤고요. 저희 이제 시선을 좀 넓혀 보겠습니다. 테마는 어떻게 살펴봐야 할까요, 전문가님? 제가 좀 급등 테마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게 좀 봐주셨으면 좋은 테마들 들고 왔으니까요. 첫 번째 저희 스페이스X죠.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스페이스X 우주항공 쪽으로 큰 이슈 계속해서 불러 모으고 있죠. 6월에 좀 상장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 기업 가치가 1조 7,500달러예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 정도 수치는요, 엔비디아, 애플 같은 지금 빅테크들과 어깨를 좀 나란히 할 수 있는 최상위권 상장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로켓 회사라는 좀 이미지가 강하죠, 스페이스X가. 하지만 위성 인터넷 사업이 지금 스타링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스타링크가 핵심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스타링크에 대한 글로벌 인터넷 가입자가 좀 증가하고 있고요. 군사나 정부와의 계약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항공이나 선박의 인터넷 그 시장에 진출을 한 상황이고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현재 되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타링크 매출이 장기적으로 좀 수십조 원까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 로켓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을 수 없죠. 재사용 로켓 기술에 대한 것도 되게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발사 비용을 낮췄다는 평가로 인해서 좀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사, 미국 국방부 그리고 다양한 부분에서 계약을 좀 증가시키고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더 증가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와 위성 그리고 우주의 조합 자체가 여러분 미래 가치 시장에 대한 지금 투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투자는 엄청난 경쟁력을 좀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 좀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산업 특유의 변동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좀 변동성 계속해서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스페이스X에서 아주아이비 투자나 세아베스틸 지주 같은 종목 좀 자세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급등 테마 살펴봤습니다. 자, 스페이스X 미국에 지금 기대감이 정말 많이 붙고 있는 테마이죠. 스타링크를 통해서 기업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매출도 잘 나올 것으로 중장기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 재사용 로켓에 대한 경쟁력도 있고 사실 이렇게 AI와 우주가 합쳐진 게 중장기적으로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위성이 합쳐진 이 테마 집중해 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 첫 번째 급등 테마 만나봤고요. 두 번째 테마 만나봐야겠죠, 전문가님? 네, 두 번째, 저 또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또 들고 왔어요. 로봇입니다, 여러분. 저희 로봇 최근 들어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죠.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상승의 지금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꼽자면요.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공개되면서부터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차의 아틀라스, LG 클로이드 같은 로봇들이 좀 큰 관심을
끌게 되었고요. 실제로 제조업과 물류 창고, 노인 돌봄 서비스, 심지어 저희 서비스 직종 앞으로 더욱 깊숙이 파고들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AI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서 지금 로봇 또한 당연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엔비디아의 칩이 들어간 로봇이 로봇 시대를 장악을 할 것이다라는 세간의 말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AI 반도체나 센서, 뭐 부품인 감속기, 모터, 제어칩까지 좀 다양한 분야의 좀 핵심 부품 기업들을 집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뭐 삼성이나 LG, 현대차들이 모두 지금 로봇에 대한 투자를 좀 확대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투자 확대 이후에 한국 로봇에 대한 공급망 전체가 좀 재평가를 받고 있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 로봇에 관한 주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허나 제가 여전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래 시장의 기대감이 또 선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폭이 크다. 하지만 현재 단기 과열인 상황도 확실하게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들의 계약 체결이나 실질적으로 공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꾸준하게 체크를 하시고요. 그 중에서 로보티즈나 SBB 테크 같은 종목들 꼭 확인하시면서 전략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기업이 사실 로봇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현대차 이슈 이후에 전반적으로 K-로봇 공급망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언급까지 나왔습니다. 미래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선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성장폭이 클 수 있다는 부분까지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유의하시면서 로봇 관련된 뉴스 플로우에도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이렇게 저희 두 번째 살펴봤습니다. 지금 마지막 급등 테마 만나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세 번째 저희 화장품입니다. 한류가 상당하죠, 여러분. K-팝뿐만이 아니고 지금 K-뷰티에 관련해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희가 과거에는 소비주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지금 수출 성장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는 저희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시장이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지만 현재는 미국과 유럽까지 관심도가 좀 높아지게 되면서 좀 매출이 폭발적으로 상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코스트코, 여러분 코스트코 아시죠? 코스트코 같은 곳에서도 K-뷰티 입점에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SNS에서도 K-뷰티에 대한 유행이 돌고 있었죠. 젊은 소비자들에게는 K-뷰티가 하나의 트렌드로 좀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저희 실적에 관한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실적에 관해서 실적주에서 화장품이 엄청나게 지금 좋은 모습을 꾸준하게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고 수출이 지금 증가가 되고 있으니 당연히 영업이익은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스킨케어나 선케어, 뷰티 디바이스 같은 부분에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홈케어 디바이스 이쪽 부분에서도 좀 앞으로 전망이 좀 좋다. 기대되는 분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 실적 장세인 현 시장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화장품주 계속해서 글로벌 이슈나 히트 제품 같은 거 체크하시고요. 전략 계속해서 대응하시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APR이나 달바 글로벌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테마 화장품까지 만나봤습니다. K-화장품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저도 SNS 보면은 이제는 진짜 미국과 유럽 쪽에서도 반응이 오고 있다는 부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실적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화장품이 뭐 반도체도 최근에 수출 굉장히 좋았지만 화장품도 좋았다는 언급도 나오면서 이렇게 숫자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실적 장세에 부합하는 테마다라고 언급까지 나왔다라는 부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R 달바 글로벌 집중해서 보자라는
분석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박건욱 전문가님의 테마까지 만나봤는데요. 종목뿐만 아니라 이렇게 테마까지 만나볼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QR코드를 마치 사진 찍는다 생각하시고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가 뜨는데 그 링크 통해서 참여하시면 계속해서 박건우 전문가님이 주시하고 있는 테마, 종목들 그리고 언제 타이밍을 잡아야 할지에 대한 전략까지 시시각각 업데이트된 뉴스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는 화면 만나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욱의 일일 단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본격적인 공략주 살펴보기 전에 어떤 선거가 나왔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좀 말씀드린 종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 우리넷 제가 통신 장비 관련해서 통신주 관련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우리넷 저희 15,000원 이하에 들어갔었고요. 계속 꾸준하게 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지금 뭐 조금 조정을 받은 상태고 조정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요. 전 차익 실현이 조금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 5월 11일까지 36% 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넷 아직까지 계속해서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는 거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RF 머티리얼즈입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죠. 통신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통신 저희 93,300원 이하로 들어가서요. 5월 6일, 4일부터 6일, 10일까지 3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저희 최고가 126,000원까지 좀 찍었습니다. 저희 보시게 되면은 저희 약간 이 수렴 돌파에 대한 좀 모습이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좀 거래량에 집중하시면서 계속해서 RF 머티리얼즈 확인을 좀 꾸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로봇주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SBB 테크 저희 11일 날 들어가서 12일에 자그마치 60% 상승했습니다. 거래량도 붙어줬고요. SBB 테크 또한 앞쪽에서 수렴 돌파에 대한 모습 나와주면서 저희 현대차에 대해 로봇에 대한 지금 되게 관심도가 뜨겁죠. 그 영향을 받았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희 SBB 테크 감속기 이전 시간에 감속기에 대한 중요성을 좀 설명 계속 드렸었어요. 그 감속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BB 테크 저희 이익을 보신 분들은 계속해서 저희 전략 대응해 나가시면 되고요. 아직 못 들어가신 분들은 제가 다음에 또 타점을 잡아 드릴 테니까 그때 저와 또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수익률 저희 살펴본 종목이 바로 우리넷입니다. 광통신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데이터를 빠르게 보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인프라 구축에 묻어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는 언급까지 나왔고요. 매수가는 15,000원 이하, 목표가 2만 원, 손절가 13,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차트가 조정 후 횡보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 시점 매수 적기로 제시를 했던 부분 기억에 나는데요. 계속해서 거래량도 붙고 있다.
있다는 부분 차트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종목 바로 LF 머티리얼즈입니다. RF 머티리얼즈죠. 죄송합니다. 반도체 칩을 보호하기 위한 패키지를 만들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 수익률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5월 4일부터 저희가 제시가 됐었는데 5월 12일까지 무려 35% 상승을 했습니다. 35%라는 상승률 보여줬다라는 부분 전달해 드리고요. 하단에 QRT 코드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 종목들 상승률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방법 나가고 있다는 점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F 머티리얼즈는 지금 매수가가 93,300원 이하고요. 최고가는 126,600원이다라는 부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SBB테크 로봇 쪽으로 어제 수급이 몰리면서 상승을 했었죠. 5월 11일에 말씀을 드렸고 5월 12일에 60%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매수가는 71,500원, 최고가는 115,000원이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전략들 만나볼 수 있는 방법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다는 부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우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종목뿐만 아니라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 타이밍에 대한 고민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부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개장한 지 7분 정도 지나갔는데요. 개장 상황 잠깐 체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간밤에 환율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에 대해서 조금은 우려감이 있었던 부분, 현재 코스피가 2%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인 하락세 보이면서 7,488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코스피보다는 하락폭이 조금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0.63% 하락하면서 1,17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1,200선이 여전히 깨지고 있는 상황. 유가증권 시장에서 수급 동향도 살펴볼게요. 오늘 워낙 환율이 조금 상승을 하다 보니까 1,490원 올라온 채 마감을 했죠.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 물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1조 넘게 개인이 그래도 기관과 함께 매수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하단은 만들고 있다는 부분 전달해드리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지금 개인이 1,193억 원 사자세,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단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프리장부터 전자하이닉스의 낙폭이 컸는데요. 삼성전자 개별 이슈 속에서 현재 4% 낙폭 보이면서 26만 원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 하락세, SK스퀘어도 동조화된 흐름 보이면서 하락하고 있고요. 현대차 그리고 HD현대중공업만 빨간불로 시가총액 상위단 대응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1.75% 상승하고 있고요. 리노공업 HLB, 리가켄바이오 하락하고 있네요. 리노공업과 HLB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좀 상승한 채 거래가 되고 있고 나머지 2차 전지 바이오 안에서는 대부분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 혼조세 보이고 있다는 부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장 상황 저희 체크해봤고요. 수익률도 만나봤으니까 이제 오늘의 주인공 공략주도 만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첫 번째 공략주 어떤 종목인가요? 네, 첫 번째 공략주. 제가 로봇을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로봇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또 있고요. 여러분들도 시장 상황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제가 또 로봇주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냐? 저희 SPG입니다. 여러분, SPG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 SPG 어떤 기업이냐면요. 로봇의 좀 관절을 움직이는 그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밀 가속기나 액추에이터 그리고 로봇 관절 부품 같은 핵심 부품을 직접 만드는 몇 안 되는 국내 기업입니다. 특히 지금 정밀 감속기가 관절을 좀 정밀하게 움직이는데 핵심 부품입니다, 여러분.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절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감속기의 원가 비중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SPG는 이 분야를 국산화한 대표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로봇 관절에 대한 핵심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속기뿐만이 아니고요. 모터나 제어기 이런 기술까지 계속해서 강화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봇 시대에 지금 핵심 부품 공급사,
핵심 부품 공급사가 될 것이라는 가능성과 기대감을 좀 품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이랑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이죠. 그리고 LG전자와도 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 협업의 의미 자체가 여러분 계약이 체결되고 공급이 증가되면서 점점 수주가 증가될 거고요. 거기서 이제 매출 확대로까지 이어지는 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실적 부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로봇의 상용화, 부품의 매출, 글로벌 진출 같은 영업이익 같은 부분에서 좋은 지표를 보여준다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사실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꾸준하게 횡보를 하고 있었고요. 앞쪽에 조금 잘렸는데 수렴 돌파에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다가 저희 거래량 붙어서 상승했었죠. 제가 거래량과 수급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급 돌파, 양봉이 2개가 나왔습니다. 양봉 2개. 잠시 빠졌지만은 저는 이때가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 눌림목이 나오면 상승할 기회가 높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어제 좀 장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럴 때 매수하셔야 된다, 기회를 노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바로 두 번째로 좀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미래에셋 벤처 투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현재 지금 유망 스타트업과 비상장 좀 기업에 투자해서요. 나중에 IPO나 지분 매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미래에셋 벤처 투자 스페이스X의 수혜주다. 라고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스페이스X 제가 앞쪽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업 가치가 1.5조에서 2조 달러입니다.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수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로는 지금 3천조 가량이 돼요. 3천조예요, 여러분. 좀 감도 잘 안 오는 숫자죠. 엄청난 크기의 스페이스X가 지금 IPO가 현실화가 된다면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의 이익은 좀 막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주라는 주제에 좀 대표라고 봐도 무방한 스페이스X, 그 성장 스토리에 좀 올라탈 수 있는 기회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통해서 우주 성장 스토리에 올라탈 수 있는 기회다. 어떻게 낭만적으로 들리죠, 여러분? 달 화성 탐사, 초저용 발사나 글로벌 위성, 인터넷 네트워크 같은 미래 우주 경제를 지금 만드는 인프라다. 그 인프라에 올라타고 싶은 계속해서 좀 투자를 하고 지켜보고 싶은 분들은 스페이스X에 투자하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 앞으로 쭉 지켜봐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밑에 좀 적어놨죠, 여러분. 스페이스X 관련 지분 보유가 가능한 기업이다. 제가 창투사나 이런 쪽으로 보게 된다면요. 지분에 대한 보유가 가능하다는 거 엄청난 장점이죠. 그 지분 보유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 자체가 앞으로에 대한 밸류는 점점 높아질 것이고 상장이 되고 난 후에도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차트 한번 좀 보겠습니다. 꾸준해서 계속 올라왔어요, 여러분. 거래량 보이시죠? 거래량이 좀 많은 편이었어요. 많은 편이었는데 좀 떨어졌다가 들쑥날쑥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점점 거래량은 떨어지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올라갔죠. 수렴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눌림목 살짝 생기고 제가 앞서 SPG에서도 말씀드렸죠. 양봉이 2개가 뜨고 어제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조금 주저앉은 지금 그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어떤 거다? 21선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21선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죠.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현재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21선이.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21선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높다. 점점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매수가 59,000원 이하,
목표가 68,000원, 손절가 52,000원으로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종목 SPG 만나봤습니다. 로봇의 관절 부품을 만드는 공급사이고요. 정밀 감속기 액추에이터 계속해서 방송 내내 로봇에 대한 강조는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기업과 특히 삼성과 연관되어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LG전자와도 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 말은즉 계열이 체결된다면 수주 잔고가 넉넉해지면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 숫자로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까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로봇의 상용화가 된다면 조금 더 계속해서 좋은 지표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 성장 모멘텀에 집중하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눌림목일 때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 정리가 되었고요. 장이 어제처럼 막 흔들릴 때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3만 5천 원 이하, 목표가는 17만 원, 손절가는 11만 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 창업 투자 회사고요. 그리고 스페이스 X 기대감 계속해서 뉴스 플로우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스페이스 X 관련 지분 보유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장점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앞으로 밸류가 다시 한번 리레이팅 좋아질 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잠시 주저앉고 있지만 중요한 게 사실 21선인데 이게 지금 우상향 쭉 올라가고 있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계속해서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까지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숫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5만 9천 원 이하, 목표가 6만 8천 원, 손절가는 5만 2천 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좀 음전을 했네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 5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부분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저희 많은 이야기 나눴는데 오늘 시장에서 하나만 기억을 해야 한다면 어떤 부분 제일 강조해 주고 싶으신가요? 전문가님? 일단 제일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좀 포모에 휩쓸리면 안 된다라는 거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항상 거래량과 수급량 좀 체크를 하시면서 바닥권이나 눌림목 제가 계속해서 강조 드리는 부분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급과 거래량에 집중을 하자 포모에 너무 흔들리지 말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